안녕하세요. 왕치고 부동산 임치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액이라도 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랑 함께 부산에 가야 될 일이 생겼다고 볼게요. 매표소에서 부산행 기차표 달라고 하니까 무슨 기차를 탈지 물어보네요. 빨간 기차는 부산까지 3시간 걸리고 최신 시설에 요금은 5만원이고, 파란 기차는 부산까지 5시간 걸리는데 보통 시설이고 요금은 3만원입니다. 노란 기차는 부산까지 7시간 걸리고 노후 시설인데 요금은 만원이에요. 현금이 5만원이네요.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죠? 빨간 기차를 타거나 파란 기차를 타거나 노란 기차 중에 선택하면 되죠. 수중에 현금이 3만원 있으면 파란 기차를 타거나 노란 기차 중에 선택하면 되죠. 수중에 만원밖에 없으면 노란 기차라도 선택해야죠. 그래서 노란 기차표와 현금 만원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는 만원이 있는데 표를 안 사겠다는 거예요. 느리고 불편해서 노란 기차는 못 타겠답니다.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돼서 혼자 노란 기차를 탔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흘러서 빨간 기차가 제일 먼저 부산에 도착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배 아프죠? 내가 4만원만 더 있었어도 나도 지금 부산에 도착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내가 배 아파할 때 서울역에서 출발도 못한 내 동료가 나를 보면서 배 아파합니다. 나도 만원 있었는데 그때 같이 타고 갈 걸, 이렇게 후회를 하죠. 부산에 빨리 가려면 내 상황에 맞는 기차표를 빨리 끊고 일단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겁니다. 시설이 뭐가 중요해요? 앉기만 하면 되죠. 누군 서서도 가는데. 지금 현재 만원이 있는데 느린 기차라도 일단 타는 구독자 여러분이 있고, 느린 기차라서 안 타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부산에 먼저 도착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죠. 이거를 부동산에 접목해 볼게요. 빨간 부동산이 있어요. 입지가 좋고 매매가는 7억인데 최신 시설이에요. 현금 2억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파란 부동산은 또 입지가 좋고 매매가 5억에 보통 시설이에요. 현금이 1억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노란 부동산은 입지가 좋고 매매가가 3억이에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됐어요. 대신 현금은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수중에 3천만 원이 있어서 노란 매물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즉 3천만 원의 현금과 부동산 자산을 교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노란 매물에 투자할 때 똑같이 3천만 원을 들고 있던 옆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입지는 좋은데 매물이 좀 별로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꿨고 순자산은 3천 정도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만 3천을 들고 있어요.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시간과 함께 물가가 상승을 하죠. 빨간 부동산은 7억에서 10억이 됐고 파란 부동산은 5억에서 7억이 됐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란 부동산은 3억에서 4억으로 1억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의 순자산은 1억 3천이 됐어요. 물론 파란 부동산을 보면 배가 아프고 빨간색 부동산 보면 배가 아프죠.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물가 상승 흐름을 못한 옆 사람보다는 확실히 여러분의 순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옆 사람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줄어든 거죠.
여기서 소액이라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가진 돈이 적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매물과 교환해서 현금 가치 하락해서 내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소액이냐 거액이냐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유한 현금과 자산을 교환해서 현금 가치 하락해서 내 재산을 보호한다. 이걸 인플레이션 방어라 하고 이게 모든 투자의 본질입니다. 부동산 자체는 아무런 호재거리가 없이 가만히 있어도 현금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재산 차이가 계속 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액이냐 거액이냐 금액은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자산을 바꿔서 현금 가치 하락해서 내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노란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란 부동산과 ETF를 합쳐서 파란색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ETF와 합쳐서 더 높은 레벨인 빨간색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투자의 뼈대 세우기 시리즈에서 부동산과 ETF는 상부상조한다는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ETF와 부동산과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각 자산의 하락 시기에 해당 자산이 버틸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랬죠, 서로가. 그래서 ETF에 파는 타이밍에 부동산 자산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팔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부동산과 ETF 둘 다 알아야 돼요. 둘 다 알아야 되고 둘 다 투자해야 돼요. 절대로 부동산에만 치우쳐져 있거나 ETF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쪽 자산에만 올인하게 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한 방에 훅 갑니다. 반드시 자산 비율을 맞춰 나가야 돼요. 그렇게 자산 비율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빨간 부동산으로 레벨이 올라가고 녹색 부동산, 보라색 부동산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보라색 부동산까지 가는 단계에서 제일 첫 시작은 이 노란색 부동산과 나의 소액 현금을 교환하는 겁니다. 보라색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 노란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모은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투자를 해야 돈이 불어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은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